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7일 갑자 첫번째 기사 1442년 명정동 7년 신급제인 문과의 이교연, 무과의 박극염 등을 언영년을 하사한 데 대해 감사하다. 큰 군이 크게 지음에 곡진하게 군생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저력 같은 쓸모없는 재질로서 잘못 특수하게 우악하신 은혜에 잠기게 하시니 놀랍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며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밝은 세상을 만났지만 그런 사조를 펴지 못하였으니 너무 자질구레한 글귀만을 수식하는 작은 재주라는 비웃음이 부끄러워할 뿐이며 활 쏘는 것은 버드립을 백발백중할 재주가 결핍하였으니 어찌 종횡무진한 지략을 알겠습니까? 그러한데 겁제를 시키신 은총을 입고 다시 언영년의 영광을 내리실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장 가득 넘치는 궁중의 술이 몸에 젖어 이미 언덕에 배불렀으며 선악의 아름다운 음률이 귀먹게 만들어 크게 그 빛을 나타냈습니다. 신분을 헤아려 봄의 한계를 넘었으며 몸을 어루만지며 감격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대개 성상께서 문하시고 무하시며 너그러우시고 어지시며 맹자의 진심장의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한다는 뜻을 상고하고 시경대의 문왕편의 선비 많음을 생각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노둔한 재질로서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 마땅히 삼가 처음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뒷날의 공효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과거를 내려주신 이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생각할 것이며 천지가 장구한 것처럼 임금의 수명이 길기를 축원하는데 배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조는 사화 곧 뛰어난 시문이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8일 얼축 첫번째 기사 동궁이 추계의 강무를 대행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사관원의 상소무. 신등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일은 혹 한때에 편리하지만 실은 그 폐해가 있는 것이 있고 말은 사정에 멀지만 실은 도리에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리하다고 하여 그 폐해를 돌아보지 않고 감행한다든가 그것이 실정에 멀다고 하여 그 도리를 살피지 않고 채용하지 않는 것은 선하에 공통된 배단인 것입니다. 강무는 사조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왕부의 군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정령과 기강이 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니 나라의 큰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임호하실 수 없어서 세자로서 대행하게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한때의 편의인 것이며 신등이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정에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자오니 옛날 진후가 태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랑캐를 정벌하게 하고자 하니 그의 신하 이극이 간하기를 태자는 종묘와 사직의 자승을 받들고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식선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가 군사를 통수하여 굴려에 대한 꾀와 맹세를 전행하는 것은 임금이 국정 대신과 더불어 할 일이고 태자의 일은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자의 강무 대행은 비록 정벌에 견줄 것은 아니나 그 군사를 통수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의 식선을 보살피는 직책을 버리고 군사의 일을 전행하는 것은 지나간 옛일을 상고하여 보아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조정의 일을 살펴보아도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계책으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고기를 포를 떠서 종묘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전자에도 혹은 빈객 때문에 혹은 흉령 때문에 전지한 것이 한번만은 아니었으니 반드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동궁으로 하여금 임금의 좌우를 떠나서 군사들을 대신 거느리고 짐승과 새를 쫓아다니게 한 뒤라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궁극의 중대한 일이라면 군사들을 훈련하여 격려하는 일은 널칠 수 없다고 한다면 궁시와 군사들의 수칙, 좌작, 진퇴의 절도와 국가의 상법이 있거늘 하물며 금년 봄에 전렵이 있었으니 무비가 폐지되거나 해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면 때때로 훈련
했다면 사주들이 나태하게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반드시 동궁으로 하여금 가을의 전렵을 하게 한 뒤라야 사주리 더욱 단련되고 이무가 더욱 장대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세자의 인효와 정성과 공경한 마음의 돈독함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식선을 살피고 침소에 문안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함이 없었는데 지금 전하의 몸이 편안치 않으신 때를 당하여 만약 하루 3번 문안드리는 예를 폐지하게 되면 비록 수일 동안의 행동이지만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에 반드시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일에 순조롭지 않음이 있으면 시행한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일에 유익함이 없고 패단을 후세에 남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진실로 사신이 쓰기를 세자의 강무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신등이 오늘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말이 사정에 멀다고 하여 불로하지 마시고 급히 이 명령을 정지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자성은 재물이고 수칙은 몸을 닦고 스스로 삼갑니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세종 9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동궁이 가을 강무를 대행하는 데 대하여 삼부 전원이 반대하다.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등이 첨사원을 그만둘 것을 추청하였더니 전지하시기를 첨사원을 설치하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단 말인가? 너는 동궁이 군사를 영술하여 큰일이라도 이를 것이로 생각하느냐고 하셨사온데 지금 이미 첨사원을 세우고 또 동궁으로 하여금 강무를 대행하게 하려고 하시오니 만약 대궐 안에 여러가지 사무라든가 전일의 문무과의 강경 등과 같은 일이라면 대행하여도 좋겠사오나 어찌 사조를 나누어 가지고 강무를 거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가 비록 강무에 나가더라도 어찌 호령을 시행하겠는가? 이것은 삼군의 진무들이 사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내가 늙고 병들어서 친히 강무를 거행할 수 없고 또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군용을 정제할 수 없을 것이고 사저들의 마음도 장차 해이하게 될 것이니 이번의 행사는 세자로 하여금 나가서 활 쏘고 말 달리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군의 위용을 살피고 와서 나에게 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갑손등이 다시 아뢰기를 세자가 호령할 일이 없다면 하필 강무를 대행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미 대행하게 되었다면 군중의 일을 어찌 세자에게 품위하지 않고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한 까닭이 있다면 대행하는 것도 좋겠사오나 지금 부득이한 까닭도 없는데 갑자기 동궁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몸이 비록 편안치 않음이 있으나 회복될 날을 예정하여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에는 강무를 혹은 봄이나 가을에 혹 한 번 거행하기도 하고 혹 1년의 간격을 두고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은 봄에 이미 여러 달을 강무하여 사졸들을 훈련하였으니 이번 가을의 강무는 비록 정지하더라도 좋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제향, 영칙, 강무와 같은 일들은 세자로 하여금 대행시키겠다는 것은 내가 일찍이 그 말을 한 일이 있다.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하매 갑손등이 다시 아뢰기를 모든 일은 비록 이미 시행하던 것이라도 배단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이 일은 일찍이 시행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미 결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신이 어찌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반드시 언관을 설치하겠습니까? 지금 승상께서 몸이 편안치 못한데 동국이 식선을 살피며 문안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군조를 통솔하여 나가서 강무하는 일은 매우 온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동궁은 바야흐로 학문할 때에 있는데 세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다 사조를 갖추어서 들판을 달리면서 학업을 일삼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궁을 교양하는 길이 아닙니다. 첨사원의 설치를 정지하시도록 여러 번 개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시고 강무 대응의 정지도 또한 개청을 듣지 않으시니 신등은 직책이 언관에 있으므로 부끄러움이 매우 깊습니다. 만약 신등의 말한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면
원컨대 죄책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내가 어찌 정치에 게을러서 동궁으로 하여금 대행시키겠는가. 내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갑손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여러 말을 맞이 아니하여 임금의 귀를 간범하겠습니까? 지금 부득이한 일이 없는데 큰일을 대행시키니 신등은 분격하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서무를 친히 체결할 수 없다. 기강이 점점 태폐해질 것이 두렵고 염려된다. 어찌 일이 급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대행하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갑순이 다시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이 없어서 임금이 병환이 즉시 낫지 않는다면 성상의 타이르는 말이 그러하겠으나 성상의 경미한 병은 마땅히 며칠 안 되어서 쾌히 회복하실 것인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여서 여러 사람의 청문을 놀라게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병이 매우 무거워서 친히 강무를 거행할 수 없으므로 궁극의 일이 해이하고 폐지될 것을 염려하여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다. 경등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주 이 말을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계승부 유수가 계승에 토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본부는 조정께서 왕업을 창건하신 땅이온데 본래 인물이 드물고 적어서 담이 무너지곤 하여서 조락하고 세자남이 매우 심합니다. 중국 조정의 사신이 처음에 평양에 이르러 성곽이 높다랗고 인물이 번성하고 많으며 도부의 토관들은 각기 자기의 직책을 갖고 뛰어다니며 복역하기 때문에 거의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마는 본부에 이르면 본부는 서울과 밀접하게 통한 구도라고 부르며 예양 문물이 서울의 다음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평양의 예에 따라 토관을 설치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으나 이 마침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권은능의 제사를 드리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헌능의 제사를 드리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죄인의 사망 보고서를 형조에서 자세히 핵실하도록 하다. 형조에 전직하기를 지방의 재수가 여러 달을 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지나친 형벌로 인하여 혹은 병이 걸리고 혹은 얼고 굶주려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을 소재지의 관리가 문서를 허구 날조하여 전보하고 감사도 또한 감찰하여 사실을 밝혀내지 않은 채 계문한다고 하니 그러므로는 각도의 수인이 사망하였다는 보고서는 본조에 내려주면 본조에서 다시 자세히 핵실하여 계문하는 것을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올린 세자가 강무를 대행하는 사모 1. 앞에서 인도하는 청량산은 제거하고 뒤에 수행하여 무늬가 없고 흰 기술이 달린 붉은 길을 세워서 바라다 보아 임금의 행차와 차별 있게 한다. 1. 별시위 안에서 건장하고 용감한 자 50인을 선택하여 나누어 2대를 만들어 노중에서 1대는 앞에서 인도하고 1대는 뒤에 옹이한다. 사장에 이르러서는 저기하게 좌우에 나누었으며 만약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말 앞에 늘어서서 즉시 포획한다. 1. 오장을 가진 자가 오원을 제거하고 건장한 알찬 별시위 10인으로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한다. 1. 사복시의 녹관과 겸관은 반을 나누어 수종한다. 1. 서영관 3인, 이기사 8인이 수종한다. 위기사는 다 활과 화살을 휴대한다. 1. 3군의 장수 각각 2인과 낭청, 진무 15인이 수종한다. 이 앞서 사장에 푸른빛, 붉은빛, 흰빛의 3색으로 된 큰 길을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간다. 1. 사위의 군사 안에서 각기 수위에 있는 자로 패두를 정하고 절제사 1인이 노중에서 통솔하며 수종을 제외하고는 번번이 숙소에 먼저 도착하며 또 사장이 먼저 도착하여 좌우로 나누어 쓰게 한다.
1. 숙소에서는 진법에 의하여 내사문과 외팔문을 설치하고 한 문마다 방패 4인이 수직한다. 1. 숙소에서는 청간사를 제외하고 다만 활과 화살을 휴대하게 하며 별시비 갑사가 주변을 둘러싸고 숙직한다. 1. 숙소의 순작은 윗솔 호군 5인이 관패를 제외하고 밤을 나누어 행순한다. 그 중에 호군이 연고가 있으면 별시위 안에 참상인 사람으로 보충 임명한다. 1. 숙소와 주정에서는 취각을 제거한다. 다만 숙소 내에서 군사가 거동할 때와 사장에서 사냥을 독촉할 때만 취각한다. 1. 모든 강무에 관한 예류과 검령은 이미 시행한 격식과 규례에 의하여 시행한다. 위령한 자는 통정대부 이하인 자는 거전 관례에 따라 본조에 따라 직단하고 2품 이상인 자는 돌아와서 계문하여 과제한다. 1. 수종과 군사 중에 어버이가 병들었다는 진성이 오면 오는 즉시로 휴가를 주고 돌아와서 계문한다. 군기감의 관은 1인이 화약의 수량을 계산하여 가지고 간다. 1. 서운관 관은 2인, 전후 찰방 각각 1인, 사복시의 마료, 고찰, 찰방 1인이 수행한다. 본조의 모든 왕복 문서에는 분병조라고 일컬고 봉사인 1개, 분조인 1개, 마패 10개를 가지고 간다. 만약 계달할 일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발마한다. 동궁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드리는 일과 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첨사원에서 수정한 승지에게 보고하여 분조의 말을 전한 뒤에 발마한다. 그 도의 감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교영할 때와 배례를 행할 때는 다 공복을 입는다. 1. 군사가 행동할 시각과 행순 때의 언적은 다만 동국에게만 신달한다. 그 밖의 공사는 분조와 수종한 승지 일동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만약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수시로 즉시 계문한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성은 통지서 조사서이고 언적은 군호를 말한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남포 홍산 언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1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동궁의 추계 강무 대행을 반대하는 사헌부의 상소문. 신등이 여러 번 동궁이 강무를 대행하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는다고 아뢰었으나 전하께서는 신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일은 조치한 지 이미 오래니 정지할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정령을 세우고 일을 시행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사리와 체면에 마땅한가 어떤가를 볼 뿐이고 계책과 생각이 이미 정하였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일이 지당한 바에서 나온 것이라면 비록 잠시 사이에 정한 것이라도 천재에 바꿀 수 없는 법령이 되기에 능력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비록 3번 계획과 생각을 되풀이한 것일지라도 다만 후세의 구실을 남길 뿐입니다. 오늘날의 처사는 전고에 없던 바이었고 조정께서 시행하지 않던 바이오며 다만 전하의 독단에서 나왔으니 사체가 진실로 불안한 데다가 사세로도 또한 부득이한 바가 없사오니 이것은 순임금이 말한 소위 근거도 없고 자문하지도 않은 일이온데 한번 시행하여 무궁한 후세 폐단을 남기는 일이니 그것을 중지하는데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참사원을 설치하여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하고 또 강무를 대행시키는 명령을 내리시어 온 나라의 신민이 떠들썩하게 동요하오니 이것이 신등이 많은 말을 찌끄리면서 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한나라의 고조가 사서에서는 시설을 일삼지 않고 왕도와 패도가 뒤섞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역생의 초나라를 동요시킬 꾀를 듣고 이미 좋다고 칭찬하고 급히 인장을 새기라고 명령하였다가 자방의 말을 듣고는 입에 넣었던 밥을 도로 뱉고 꾸짖었으며 또 인을 녹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좋다고 칭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이어 꾸짖었으며 인을 새기라고 하고 인을 녹여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엎치락뒤치락하여 항심 없이 비록 어린아이 장난 같은 데가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고조의 덕에 험이 되겠습니까? 제왕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미덕을 밝히기에 적족한 것입니다. 혹이나 한 고조로 하여금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이라고 하여 자방의 헌책을 거부하였다면 한나라가 한나라가로 되었을지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기가 비록 역생의 헌모의 덕실과 같지 않으며 신등의 아뢰는 것이 비록 자방의 획책이 진선한 것과는 같지 않으나 전하의 하늘이 내신 착하심과 빛나고 밝은 학문으로서 홀로 간언해 줬는 한 가지 일만은 도리어 한 고조에게 뒤지십니까?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깊이 통석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미 나간 명령이라 말하시도 마시어 급히 도로 정지시키고 온 국민의 소망을 위무하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였다. 장령 민건이 아뢰기를 이전에는 강물을 정지한 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봄에 이미 고행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가을에 또 고행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고행하지 않더라도 별로 폐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3일 동안의 대행으로 어찌 사절들을 다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지옵니다. 또 전일에는 모두 온당치 못한 점이 있는 일은 아래여 반드시 윤허하셨는데 근래의 일은 다 윤허하지 않으시니 어찌 전일의 진주한 것은 윤허를 입을 만하고 건일의 진언은 들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겠습니까? 물러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이 처사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고사를 원용하여 말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일을 끝내 만약 하지 않겠다면 정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급히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역생은 역이기를 이름이며 진나라의 변론가로서 유방을 도와 설객으로 제나라를 설득시켜 70여 성을 빼앗았다. 자방은 한나라 때의 장량의 자다. 장자방이구나.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첨사원의 설이 10인을 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풍수학 지리스를 익힌 자를 20세 이하로 제한하여 선발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풍수학의 지리스를 습득하는 자들이 혹은 나이가 5, 60을 지났으며 또 물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성제할 가망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연령 20세 이하로서 물리에 통효한 자를 시험 보여 뽑아서 입속시키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지갑상군사 이령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말하기를 근래에 야인이 엿보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다. 모름지기 마땅히 경계하고 수비하여 조금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들으니 거도의 백성들은 수혜를 입어서 굶주림이 이미 심하다고 하니 만약 마음을 다하여 진율하지 않으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가서 너의 직무에 나아가 더욱 오르만지고 사랑하는 이를 부지런히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동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사관의 취재 문제를 의논하면서 이중윤과 민후생이 싸우다. 춘추관에서 사관의 취재 문제로 인하여 의정부에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기주관 이중윤과 민후생이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싸움에서 족팔을 들쳐내 말하니 동료들이 비웃었다. 세종실록 97년 세종 24년 9월 1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승화당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1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해주의 죄수 김영록과 계령의 죄수 덕룡을 처벌하다.
황해도 해주의 죄수 백성 김영록은 다만 살인 모의만 하였으므로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고 경상도 계령의 죄수 강도 등령은 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7번 세종 24년 9월 1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로 하여금 광주의 어원 원정을 봐보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광주의 어원 원정은 의심해볼 만한 곳이다. 부근에 있는 각 골의 인부 200인을 동원하여 배단 없이 파서 찾아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유의손, 이선재, 이사철, 김전에게 첨산의 관직을 제수하다. 유의선으로 행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첨사를, 이선재로 행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를, 이사철로 예문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를, 김전으로 사언지비를 삼았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동궁이 추계의 강물을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그만두기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3대 때의 임금은 봄에는 농경을 살피고 가을에는 거두어 들이는 것을 살펴서 백성의 부족한 것을 도왔으며 또 춘추의 전력을 거행하여 무사를 강습하였으니 이것은 나라의 큰일로서 비록 두어 달에 그치지 않는 행사이지만 반드시 친히 임호하였습니다. 지금 성체가 편안치 못하시니 신등이 감히 친히 거둥하시기를 강청하지 못합니다만 동궁이 대행하는 일은 역대와 조정 때에 없었으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후세에서는 반드시 오늘의 일을 법으로 삼을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성대에서 근거 없는 일을 하여서 후세에 폐단을 남길 것입니까? 모름지기 이 처사를 정지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 말하기를 금년에 정지하고 명년에 또 정지하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1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평산부에서 나오는 연철 3,000건을 상공으로 정하기를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평산부에서 생산되는 연철은 이미 국가의 용도에 충용하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본부에서 공으로 받고 있는 정철 1,727건을 감면하고 연철 3,000건을 상공으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궁이 추계의 강물을 대행하는 데 대하여 하연 이 숙지가 반대하다. 어제 신등은 동궁이 강물을 대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아뢰었사온데 강물은 중대한 일이오라 전하께서 친히 나가신다면 신등의 소망에 진실로 만족하겠사오나 그러나 지금 바람이 불고 날씨가 몹시 추우니 평안치 않는 성체로서 친행하시기를 강청할 수는 없습니다. 동궁의 대행은 매우 불가한 것입니다. 어제 정교하시기를 잠정적으로 금년에 정지하고 명년에도 또 정지하면 어찌 꼴이 있겠는가고 하셨사오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금년 봄에 크게 강물을 거행하였으니 이번 너희 행사를 정지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번의 대행과 같은 일은 예전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 이미 전고에 없었던 몸이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전고에 없었던 일을 시행하는 것이다. 선물을 동궁에게 주어서 대신 재결하게 하려는 일 같은 것은 내가 이미 경등의 말을 듣고 중지하였다. 이제 이 대행은 고난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군사들의 좌작 철차를 보게 하여 강물을 중지하지 않고자 할 뿐이다고 하였다. 연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비록 작으나 후세에서 법으로 하는 일은 큰 것이니 청하건대 구버 신등의 말을 조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수령이 부임지로 가거나 교대할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다. 경과는 발령된 지 3일 이내에 지방간은 10일 이내에 사원 숙배하고 즉시 떠나가서 부임하라는 법은 원전에 실려 있사온데 지금은 수령된 자가
혹은 사고를 핑계하여 사면하는 자가 있어서 2번, 3번 딴 사람을 고쳐 임명하게 되어 그 고을에서 맞이하러 온 인마가 여러 달을 서울에 머물게 하므로 그 배가 적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교찰해 다스리실 것을 거듭할 것이요 반드시 10일 이내에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번고하여 해유할 사람이 혹은 교대로 인하여 지방이 있거나 혹은 전국의 전장이 2달씩 지체하며 한갓 인마가 오래 머물러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오래도록 관청을 비우고 직무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경관의 재임 기간이 차서 사임하고 천관하는 자는 최대할 때에 동임관과 행수와 더불어 신임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재고품 조사를 실시하고 해유의 초안을 만들게 하며 만약 외관직에 제수되었으면 문서로서 전장하고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출발하게 할 것이며 불시에 외관직에 제수된 자도 또한 문서로서 전장하고 기한 안에 부임한 뒤에 교대해온 신관은 동임관과 행수와 더불어 본고하여 전해 받고 해유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항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기한 안에 출발하지 못하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서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는 의정부에 통보하여 고찰의 참고로 삼게 하소서. 또 수령에게는 각기 그 고을의 호수의 많고 적은 등차에 따라서 노비와 마필의 수가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맞이하고 보내는 때의 하인과 마필은 규정보다 배나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에 따라 역마를 타고 부임하는 자는 그 고을의 하인과 마필로서 영성하지 못하며 그 밖에 사유의 마필을 사용하여 부임하는 자는 복 많은 4-5필을 넘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이 내려갈 때에 타고 가는 말도 상정 노비의 수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복 많은 유수부의 15필, 목도호부의 13필, 지관 이하 10필로 정하고 그보다 더 많이 거느리고 가서 작배하는 자는 서울에서는 사원부가 지방에서 감사가 엄중하게 검지하여 다스리게 하며 경과하는 도로에서는 가격의 찰방도 또한 적발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본고는 재고품 조사이고 전장은 사무인계이다. 세종시로 90직원 세종 24년 9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둔전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다. 전제하기를 둔전의 논의는 여러 신하들의 설이 일치하지 않다. 경은 다시 깊이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90직원 세종 24년 9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함길도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엄히 다스릴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사진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새로 옮겨 놓은 인민들이 도망에 몰래 폭경을 넘어가서 숨어서 야인에게 투탁하여 살고 있는 자를 체포하면 국가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을 잃은 백성이라고 하여 다 죄의 등급을 낮추어 논제하였는데 지금은 고을을 설치한 것이 이미 오래여서 백성들이 다 정착하였건만 오히려 잇따라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형벌을 감경하여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도반하는 것이 중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범히 가벼운 형벌에 조차 감형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저 땅에 도망간 사람은 모두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여서 악역을 징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드디어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일찍이 새로 옮겨놓은 백성들이 아직 안정된 생업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붙여서 먹고 있는 것을 가엾게 여기서 차마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형조의 수교를 내려 모두 율에 따라 처결하게 하였으니 경은 이 뜻을 알고 널리 효유하고 또 야인을 통하여 자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의를 받고 승화당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평조에서 원주의 제수 인부를 자명에 처하기를 아뢰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1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군인과 마필이 곤궁하여 그 대비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평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안도는 국경이 중국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으로 보내고 맞이하고 하는 기마와 태제 등의 일이 본래부터 많은데 또 행성의 축조, 연변의 부방과 연변의 백성들이 겨울철에 입보하는 등의 고통은 다른 도의 배나 됩니다. 이 때문에 군인과 마필이 필요하고 공궁하여 행세가 장차 쇠잔하게 되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행해야 할 조항을 마련하여 다음에 가축 기록합니다. 1. 연변의 창성, 삭주, 벽동, 이산, 강계, 자성, 여영, 무창 등의 고을은 적의 소굴과 가장 가까워서 방어가 가장 기묘하여 군민이 휴식할 날이 항상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은성하게 되지 못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그러므로는 위의 각 고을의 군인들은 살고 있는 고을의 성부를 축조하는 것 이외의 다른 고을의 축성에는 모두 부역시키지 말 것이며 또 호조로 하여금 연수를 정하여 공무를 감면하여서 변민을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1. 감사와 도제제사가 긴급하지 않은 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역마를 승용하게 하여 오가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역마가 필요하고 발휘하게 되면 역마가 없는 고을에서는 쇠마를 사용하여 채송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군마가 잇따라 쓰러지게 되어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긴급한 군사 정부 이외의 보통 일로 역마나 쇠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강계부의 토관에는 동반이 없어서 다른 고을의 토관과 같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곳 백성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는 방법이 고르지 못하니 이조로 하여금 정원수를 알맞게 정하여 동반을 설치하게 하여서 토착민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1. 본도의 감사 영의 아전과 도제제사 영의 아전은 도목정사 때마다 화의하여 임용하는 것은 이미 성문의 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감사 영의 영리를 먼저 천망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분평하지 못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임명된 연수의 오래고 얕은 차이와 출사한 일수의 많고 적음을 통산한 것을 따라 천망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1. 군복과 갑옷은 모름지기 가죽으로 꿰매어 튼튼하고 질겨서 장구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본도의 연변 각 고을의 의갑은 찢어지고 떨어진 것이 많아서 군장이 소루하오니 그 도의 도제제사에게 명령하여 매년 봄, 가을의 방어의 일이 끝난 때에 부방 군인을 알맞게 거느리고 한두 번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강을 건너가 사냥을 하게 하여 포획한 짐승의 가죽을 회계에 기록하고 떨어진 갑옷을 보수하게 할 것입니다. 본도의 토관인 1500호는 부방 군사와는 달라서 다만 군사들을 고찰하는 일을 할 뿐인데 방어갑사의 예에 따라서 취재하여 임용하는 것은 중용을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는 장전, 편전의 발사 기술과 기사, 농창 등의 4가지 무예를 시험하여 그 중 2가지에 합격한 자는 임용할 것입니다. 1. 영변의 토관은 강변의 각처에 부방하는데 평양의 토관은 유독 방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노고와 안일이 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양의 호수가 이미 많고 한량으로서 놀고 있는 자도 또한 많으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평양의 토관도 또한 번을 나누어 부방하게 하고 정력이 없는 한량들은 모두 찾아내어서 정군에 충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쇠마는 지방에 비치하는 관용의 고마이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1일 모인 4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판목을 추징할 때 그 대가를 징수하도록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포의 병선을 속히 썩고 깨어지게 되어 당의 관리가 유마와 판목을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벌채를 금지하고 있어서 사사로이 배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대가를 계산하여 징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망가, 야시 등에게 옷과 신을 더 주도록 건의하다. 지금 날씨가 차츰 추워지니 청컨대 망가, 야시 등에게 유유와 신을 더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군주들의 겨울 옷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동궁이 대행하는 강물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다. 금년은 저루가 빨라서 지금은 9월인데 마치 10월 보름께의 기후 같습니다. 동궁이 대행하는 강무에서 시종할 군주들의 겨울 옷이 준비되지 못하여 원망함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원컨대 이 일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는 큰일이다. 어찌 이러한 작은 이유로 큰일을 정지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안주의 강도 모지금 말응씨를 차명에 처하다. 평안도 안주의 조수 강도 모지금 말응씨를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휘가 함길도로 하삼도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미룰 것을 건의하다. 주하정은 이휘가 아뢰기를 금년은 함길도에서 수재로 인해 곡식이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매우 간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차 명년 봄에 하삼도의 백성 200여 호를 옮겨다가 이 도에 입거시키고자 하오나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이 도에 오래 살고 있는 인민들도 오히려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 새로 옮겨가는 백성들이 어찌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도당에서 이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해가 풍년지고 흉년지는 것을 미리 추측할 수 없으며 금년에 입거시키지 않으면 큰일을 성취할 기한이 없다고 하오매 신등은 사정에 먼 오활한 계책이라고 하였사온데 거기에 생각하건대 이 말은 교모하게 꾸민 것 같습니다만 만약 동북 방면의 안유가 금년의 입거 여부에 달렸다면 그러하겠지만 이전에 입거시키지 않았을 때에도 또한 아무런 근심이 없었으니 하필 금년에 입거시킨 뒤라야 경원 이북이 비로소 편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풍년을 기다려서 입거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에도 수재가 있사온데 지금 평양에다 영전을 짓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공사에 출력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사오니 청하건대 정지하게 하소서. 또 김전은 일찍이 종루를 감조하였을 때에 제목을 남용하였으므로 탄핵을 받고 형기를 마치기 전에 사면함을 입었는데 지금 전으로 사은지비를 삼으시니 사무든 모든 관사를 교찰하는 전하의 눈과 같고 귀 같은 기간이오라. 전이 비록 사유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비가 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거시키는 일과 성을 쌓는 등의 일에 대하여는 대간에서 간쟁한 지가 오래되나 내가 처음부터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으면 그 일을 관계됨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 영전은 이제 개수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만약 흉년이라 하여 농사를 정지한다면 내년의 흉풍도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니 오래도록 제향을 폐지하는 것이 신자의 마음에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속기 성취하여 제사를 받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해 보겠다. 전으로 지비를 삼은 것은 특별한 언전에서 나온 것은 아니나 조사를 이 같은 작은 과실 때문에 버리고 쓰지 않을 수 없다. 자연 공론도 있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정부와 함께 의논해 보겠다고 하였다. 위가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은 그 입거시키는 일을 중지하시기를 청함이 아니었고 다만 풍년을 기다려서 요청했을 뿐입니다. 신은 들으니 옛날의 대신을 한 사람이 필부가 잘 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나의 허물이라 하여 그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기를 마치 시가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하였다고 합니다. 도당의 직책은 도를 강론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인데 드디어 말하기를 지금 입주시키지 않으면 큰일이 성취할 기한이 없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입거시키려는 200여 호를 인구 수로 계산하면 3천여 명은 될 것이온데 천리 밖의 백성을 몰아가가
굶주리는 땅에 들여보내어 도랑과 구렁에 쓰러져 죽게 한다면 국가의 큰 채통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신에 말은 무리하기가 더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그 말을 듣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은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인데 이와 같은 큰일을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허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감히 너의 말을 옳다고 하고 대신에 허니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5월 25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물러나이진 의복과 장식물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세상의 풍속에 모든 의복과 장식물을 다투어 서로 본받아 가면서 혹은 옷같이 생긴 돌로 혹은 번옥으로 혹은 만호로 환자, 갓근, 운여발을 만들어 갓과 옷의 장식물로 하며 또 오각대를 띠는 사람이 혹은 양각이나 대모로 띠를 만들고 지방의 향리 등은 혹은 옷관자 혹은 옷각근, 만호각근, 산호각근을 혹은 서대를 마음대로 참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제를 넘고 신분의 구별을 물러나게 하는 행위로서 시를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만호, 대모는 일절 다 금지하고 양각대와 옷같은 흰돌, 번조, 옥의 복식은 당생관 이외에는 또한 모두 사용을 금단하며 꽃무늬를 조각한 흰 양각대는 이품 이상에게도 또한 금지하며 향리 등의 서대, 만호, 각근, 옷관자, 옷각근, 산호각근은 모두를 다 금단하고 또 향리의 산호, 수정의 갓근과 일찍이 하사받은 대모띠도 금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평양의 태조 영전을 계속하여 지을 것을 명하다. 평안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간언에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금년에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태조의 영전은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하소서였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춘추의 모든 백성을 노고하게 하는 흥작에 대하여는 죄다 경계하라고 써놓았으나 비궁의 복구, 반궁의 수리에 이르러서는 떳떳한 일로 여겨 경계하는 말을 쓰지 않았으니 춘추를 지은 성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때의 군국이 모두 조종의 사당을 설치한 것을 후세에 와서 그것이 예가 아니라고 하여 헐어버리니 사리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헐어버린 처사를 비웃었다. 아조의 전주, 경주, 영흥, 평양, 개성 등 각처의 영전은 다 조종께서 설치하신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혹은 무너지고 혹은 규모가 작고 좁음으로 모두를 죄다 개수하게 하였는데 유독 평양만은 해가 풍년이 아니라고 하여 공사를 정지한다면 내년의 흉풍도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니 오래도록 향사하는 일을 폐지한다면 신자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는가. 그도가 비록 농사를 실패하였으나 평양의 경내는 그다지 심한 상태는 아니며 관노와 아전들도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니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그 경중을 비교하여 보니 정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다만 성공감에서 감력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나 신령한 도에서는 감력관도 또한 한 패가 될 것을 생각하고 또 경의 정민함이 시설하게 넉넉하여서 반드시 따로 감력관을 보낼 이유도 없겠다. 이제 공사의 체제와 시공, 설계서를 보내니 자세히 보고 조치하여 폐해 없이 영조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비공은 신묘이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경운부에 입거시킬 사람이 부족하여 보충해 줄 것을 건의하다. 함길도의 경운부에 입거시킬 사람이 부족하니 청하건대 길주 이남의 각 고을에서 보충하게 하되 갑사의 취재에 합격한 자 구갑사를 뽑아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9월 2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강릉전에 환어하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28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중궁의 탄일임으로 연회를 열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 종생으로 하여금 전주의 태조 수용을 복령하도록 하다. 동지돈영부사 이계린이 아래기를 신이 들으니 전주에 살고 있는 이 방간의 첩의 아들을 집에 태조의 수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 하니 임금이 원윤 이 종생을 보내어 전주에 가서 모셔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3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종선을 북경에 보내어 종마를 바치게 하다. 종마 50피를 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3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양문명이 이휘를 만나도 말 탄 채 그냥 간 것에 대하여 이휘가 아래다. 처음에 사이악 양문명이 길에서 정은 이휘를 만났는데 말을 탄 채 지나갔다고 하여 휘가 형제의 공문을 보내 행문하게 하니 임금이 알고 휘를 불러 문명의 법마한 경과를 묻고 이어 하교하기를 문명이 안개가 막혀서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이것은 과오일 뿐이니 우선 용서한 것이다 고 하니 휘가 아뢰기를 비록 말을 타고 지나간들 신의 몸에 무슨 욕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관원은 전하의 이목이 되는 관이온데 문명이 갈도와 벽제 소리를 듣고도 겉으로는 못 들은 채하고 지나갔으며 그의 하인을 쫓아가 잡았을 때도 역시 태연하게 타고 지나갔으니 그가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지금 알지 못하였다고 임금의 길을 어리둥절하게 한 것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고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형제로 하여금 국문해야 하겠대야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9월 3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집편전에 명하여 사륜전집과 사륜묘집을 편찬하도록 하다. 임금이 집편전에 명령하여 진한에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고 조칙을 편찬하게 하고 마치니 책의 이름을 사륜전집이라 지어주고 또 예문대제하 정인지에게 명령하여 책의 내용을 빼내게 하여 따로 사륜묘집을 만들게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서재와 노자가 식곡을 직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죄를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본궁의 서재와 노자가 식곡을 징수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침학하니 소재 수령들로 하여금 고액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서재는 설이이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동궁의 생일이므로 강릉전에서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본국으로 돌아간 이도을치의 죄를 다스려 처자를 천인으로 만들다. 의정부에서 한승부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도을치가 갑진년으로부터 귀하 시조하여 벼슬이 사품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성상의 연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본토로 도망하였사오니 흉악하고 사나움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처자를 모두 천인으로 만들어 뒷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본국의 사신이 가져온 칙스를 왕세자가 영접하는 얼주에 대하여 아뢰다.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주를 아래기를 기일에 유사가 장전을 모화관 서북쪽에 설치하고 홍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는 채봉을 맺는다. 왕세자의 막자를 장전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고 용정의 요기를 장전의 한복판의 남향으로 설치하며 향정은 그 앞에 있게 한다. 사형 두 사람의 자리를 향정의 좌우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지영이를 장전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동양하게 하고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로 상대하여 북쪽의 위로가 되게 한다.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다. 금고, 의장, 고악을 모화관 앞에 갖추고 또 경복궁 문에 채봉을 맺는다. 골정을 권정전의 한복판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칙서 안을 골정의 남쪽에 설치하며 향안을 그 안에 설치한다. 사형 두 사람의 자리를 향안의 좌우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배위와 여러 신하들의 배위를 전정의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이고 무관은 서쪽이다.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협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사례 사찬 인반의 자리를 군관 배위 북쪽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이 서로 향하게 한다. 협률량의 자리를 월대의 서쪽에 동양으로 설치하고 악부를 군관 배위의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의 왕세자와 문무 여러 관원들이 시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와서 영접하는데 칙서가 장차 이르려고 하면 인반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먼저 지영위에 나아가서 나누어 쓰고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영위에 나아간다. 칙서가 이르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몸을 굽혀 사신을 영접하고 칙서를 용정 속에 두면 몸을 바로 한다. 용정이 나가서 길에 오르면 사양 두 사람이 향정의 양쪽에서 시위하면서 계속하여 향을 피우고 용정은 남쪽을 향하여 조금 멈춘다. 금고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엔 여러 관원의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는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는 의장과 고악 그 다음에는 향정 그 다음에는 칙스를 넣은 용정 그 다음에는 사신이 가는데 용정의 뒤를 따른다. 영접하여 경복궁에 이르면 인반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들어가서 각기 배위에 나아가고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온다. 협률량이 휘를 들면 풍악을 연주한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모두 반열을 돌려서 몸을 굽힌다. 지나가고 나면 몸을 바로 하고 북향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가서 칙스를 안상에 두는데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풍악을 거친다. 사신이 안의 동쪽에 쓰고 협률량이 휘를 들면 풍악을 연주한다. 사찬이 국궁 배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협률량이 휘를 높이면 풍악을 거친다. 사찬이 괴하라 창하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꿇어앉는다. 사형 두 사람이 향한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세 번 향을 피운다. 이를 마치면 각기 향한 위에 두고 물러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다. 사찬이 부복흥 평신이라 창하며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협률량이 휘를 들면 풍악을 연주한다. 사찬이 국궁 배흥 평신이라 장하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협률량이 휘를 높이면 풍악을 거친다. 사친이 예필이라 장하면 첨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인반이 여러 관원들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0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주자 서원을 더 설치하기를 청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주자 서원은 본래 24인인데 10인을 더 설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0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2조에서 사관을 8분까지 시험해 뽑기를 건의하다. 사관은 일찍이 9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시험에 뽑았으나 9품이 수요가 적으므로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행직 수직의 법에 의거하여 8품까지 조금 넉넉히 시험하여 검열을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 조의를 받았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6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금은모도에 도착한 외인 11명을 죽인 최관을 추국하게 하다. 전라도 처치사 이각이 급히 아뢰기를 외인이 금은모도의 동면 우아포에 도착하여 하륙함으로 여도 부천호 최관이 쫓아가서 싸워 적군 11명을 못 빼고 그 나머지는 모두 화살에 맞아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마침내 창, 칼, 화살, 물고기, 소금 등의 물건을 얻었습니다. 아니 병조의 전제하기를 굶주려 피곤한 외적을 한 명도 산채로 사로잡지 아니하고 다 죽여서 머리를 베었으니 그 사유를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